이번엔 테슬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한 6%대 이제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빠질 때도 됐다라는 그런 생각의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꼬리를 달고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습이고, 무엇보다 이제 21선에 걸쳐 있다가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죠. 시가에. 개파락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는 이제 단기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엔비디아는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아젠다를 갖고 나오면서 아직도 견조합니다. 아직도 견조한 모습이에요. 큰 조정 없이 주봉상으로도 쭉 20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상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요런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조정이냐 원위치 복귀냐 하는 건데, 뭐 둘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조정도 왔고 그다음에 이제 원위치로 이제 복귀할 때도 됐다. 그래서 이제 뭔가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일단 이제 양자 테마 쪽으로 돈이 쏠리다 보니까 양자 테마의 항복을 선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뭐 아직도 뭐 거래 대금이 압도적입니다. 양자 테마 다 합쳐도 안 되죠. 거래 대금 쪽으로는. 그래서 뭐 한 뭐 60조, 60조 정도 되니까 거의 뭐 나스닥을 휩쓸고는 있지만, 음, 그 기존에 이제 그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차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이제 엔비디아하고는 약간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최고점 하락률에 견줄 만한 7%대 장중 하락 쇼크가 왔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어,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연간 차량 인도량이 감소했다. 그래서 주가 급락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일부 요인이 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요인은 지금까지 올랐던 그 트럼프 약발이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이제 그 전기차만 봤을 때는 전기차 기업으로서의 추진력은 이미 소진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그런 이제 전기차만으로의 어떤 혁신은 이미 소진이 됐고,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메뉴들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FSD라든지 그다음에 ESS, 그다음에 로보택시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도량이 부진했고 뭐 보조금이 감소했고 뭐 혁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뭐 늘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감물을 다 빨아먹은 그런 형국이고, 최근에 이제 별다른 뉴스를 할 건 없죠. 뭐 차가 폭발을 했다느니 했지만은 그런 건 예전에도 있었죠. 네. 아, 배터리 문제라든지 이런 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엔비디아처럼 어떤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21선이 붕괴가 돼 있죠. 21선에서 캔들이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승할 동안 11선을 보시면 11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며칠 동안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여버렸어요. 숙여버렸죠. 그리고 이제 개파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61선에 내려올 때까지는 이제 물타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어떤 기술적 분석에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방을 그릴 때 싸졌으니까 사야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죠. 왜냐면 계속 언제까지 연속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빠지고 나서 반등이 일어날 때, 그 반등이란 거는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21선에서 61선으로 캔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61선에서 반등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50,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300선이 아마 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면, 그다음에 단기, 중기 랠리는 계속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역배열 단기 반등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이 대세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배열 상태,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이제 역배열이 돼서 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 사실상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그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아주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21선이 꺾인 후에, 아직 꺾이진 않았죠. 21선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기울기가 거의 제로까지 이제 수렴을 했습니다. 21선이 꺾인 후에 이제 어떤 형태의 반등이 나오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엔비디아 쪽을 한번 보시면 21선이 꺾일 듯 꺾일 듯 안 꺾이고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해 주고 여기서도 이제 꺾인 것 같지만 또 다시 또 새로운 테마를 들고 나오면서 유지를 시켜 주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처럼 등락이 심하고 한번 침체에 빠지면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버리는 그런 테슬라하고는 좀 다르죠, 엔비디아는. 그래서 고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상 뭐 그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의 입으로 하드 캐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주가 움직임도 머스크의 행보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으로는 $300 선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대내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 것이냐,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잡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이 고점하고 이제 무조건 가격만 비교를 해 가지고 할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상품을 사는 것과 주식을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살 때는 어떤 추세를 논하지는 않아요. 추세를 논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품의 효용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을 항상 궁극적인 목적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추세라는 거. 현 시점에서 테슬라는 추세가 반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기존에 물량이 있으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매수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